더하기 1이 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답이 있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함수 단원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요. 그때 함수값은 x를 5로 나눈 나머지일 때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수의 합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치역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치역이라는 거는 x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거죠. 자, 이 문제는 쉽게 그 개념을 이해한 친구들은 x를 5로 나눈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나머지 5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들을 다 안다면 바로 계산해서 넘어갔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5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 1, 2, 3, 4가 되겠죠. x가 0 이상인 정수니까 자연수 그리고 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수든 5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 1, 2, 3, 4 해서 다 더해서 10으로 정리한 친구들 있을 거고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적절히 예를 들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몇 개 예를 들어보세요. 0 이상인 정수니까 5 대입해 볼까요?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 0이겠죠. 그 다음에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 1. 그 다음에 7을 5로 나누면 나머지 2.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 3. 9를 5로 나누면 나머지 4. 그 다음에 10을 5로 나누면 나머지 다시 0이죠. 그래서 0, 1, 2, 3, 4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정수를 넣든 0 이상인 정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치역은 0, 1, 2, 3, 4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의역, 공역, 치역은 모두 집합이라 이제 집합 표시해주고 자, 그래서 치역을 우리가 x의 집합에 대한 함수값들을 모아둔 집합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좀 간단하겠네요. 5하고 5를 더해주면 1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자, 함수의 뜻이 뭐였어요? 함수.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거. 모든 체계, 모든 개념들은 다 거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실생활에 다 함수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함수는 x의 값이, 정의역의 원소 x의 값이 하나 결정될 때, 그때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 내용을 다시 찾아서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판별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래프 판별 방법. 자, 우리가 x의 값 하나가 y 값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x 하나가 무조건 y 값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x의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그려줬었냐? 바로 그쵸?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어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a 형태죠. 무슨 말이냐? 여기 자,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었을 때 x의 값이 이렇게 하나 결정되면 y 값도 이렇게 하나 대응돼야 돼요. 하나의 점만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디에 그든 정의되는 구간 안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자,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한다. 자, 그럼 1번은 다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래서 함수가 맞고 2번도 정의되는 구간에서 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x의 값 하나가 결정되면 y도 하나가 결정된다. 자, 3번은 어때요? 지금 정의되는 구간에서 봤더니 무수히 많은 애들이 x의 값 하나에 다 y가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4번 어떨까요? 지금 원이 잘린 부분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어줬을 때 x의 값, 여기 a 하나에 y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대응돼요. 그러니까 a가 화살을 두 개 썼다는 거죠. 이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물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5번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정의되는 구간에서 어디를 긋든지 간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자.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닌 것을 고르면 3번과 4번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른 것은, 그러니까 x1, x2가 다르다는 거는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도 다른 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자,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쵸?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1대1 함수가 뭐였냐? 나와 있죠, 지금?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서로 다른 아이들과 짝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얘를 우리가 대우를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보통 증명할 때 많이 사용됐어요. 대우. 그 명제의 대우는 여기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라고 했어요.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지금 x는 원소가 지금 정의역이 1과 2가 있고요. y 공역은 a, b, c 원소가 3개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1과 2가 화살 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값으로 화살을 쏘야 돼요. 자, 그러면 1이 일단은 먼저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면 1이 화살 쏠 수 있는 거는 총 3가지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1이 A한테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2는 누구한테 쏠 수 있어요? A는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B나 C에 화살을 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작년 학기 말에 우리 경우의 수도 배웠죠.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그 다음에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 쏜 그 화살을 제외한 1이 만약 A에 쏜다? 그럼 2는 A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화살을 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 함수값으로 A를 갖는다면 화살을 쏜다는 것은 함수값으로 갖는다는 거겠죠. 2는 두 가지, 1이 화살 쏜 I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에 화살을 쏠 수 있다. 얘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6개.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2번 6개가 나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 fg가 다음과 같을 때 합성 함수를 구하래요. 지금 g 합성 f 그리고 f 합성 g의 함수값을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그 합성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겠죠. 자, 앞에 있는 함수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합성 함수는 항상 뒤에부터 계산한다. g가로 f-3. 자, 그러면 f-4 여기다 마이너스 3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여기 2 곱하기 f-3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래서 g 이제 마이너스 3을 계산해주면 g 마이너스 3, x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네요.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6 플러스 3 그래서 18이 나온다. f 합성 g의 함수값 2 그러면은 뒤에 거부터 g2를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g2는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플러스 3 4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3이 나오네요. 그래서 f3은 2 곱하기 3 더하기 3 해서 6 더하기 3 9 나오네요. 자, 그럼 더하면 18 더하기 지금 9에서 27에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1일 때 f1x는 fx, fn 플러스 1의 제곱 x는 f를 fn과 합성한 거래요. 자, 그때 f10제곱 5의 함수값은 자, 이거 10번 다 합성하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이런 경우에 뭘 찾는다? 그쵸. 규칙. 패턴을 찾아준다. 자,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규칙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1x는 fx니까 자, x 플러스 1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 합성한 거 f2제곱 x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f와 f 지금 n자리에 1 들어간 거죠. f1을 합성한 건데 자, f 괄호 fx가 되겠네요. f 괄호 f1x. f1x가 바로 fx였죠.
그래서 fx 플러스 1인데 지금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x 대신에 여기 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뒤에 얘가 지금 x자리에 들어있는 거죠? 요거 플러스 1이 뒤에 남는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f 세제곱 x는 f 합성 지금 n이 2가 들어가야 되겠죠? 3이 되려면 2를 합성한 거 f 합성 f2x f제곱 x 그러면 f가로 f제곱 x를 합성하고 f제곱 x가 x 플러스 2였죠? fx 플러스 2 마찬가지로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줘요. 그럼 x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3이 된다. 자, 지금 뭐 몇 개 더 해봐도 되고요. 규칙이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n제곱 x를 찾아줄 수 있겠죠. f1x는 x 플러스 1, f2제곱 x, f제곱 x는 x 플러스 2, f세제곱 x는 x 플러스 3. 자, 그러면 fn제곱 x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10제곱 x 바로 구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f1x는 x 플러스 1, f제곱 x는 x 플러스 2, f세제곱 x는 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fn제곱 x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x 플러스 얼마? n을 더해준 거다. 따라서 f10제곱 x는 x 플러스 10인데 f10제곱 5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5를 대입해줘서 답은 15.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 함수 fgh가 다음 식을 만족한대요. 그때 f5를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식의 형태들을 봤더니 h와 g가 합성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결합이 되어 있네요. g 합성 h를 먼저 한 다음에 g 합성 f를 먼저 한 다음에 h를 합성한 함수가 이 형태로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 표현을 같이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순서가 어때요? 같죠? 아, 결국 이 문제는 뭘 이용하라는 거냐? 그쵸. 합성함수의 결합법칙을 이용하라는 문제다. 자, 결합법칙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쓰자면 뒤에 거를 먼저 합성하고 나중에 h를 합성하나 h와 g를 합성한 거를 f와 합성하나 동일하고 하나씩 합성한 순서도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뭘 결합을 해도 다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을 첫 번째 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해볼게요. 지금 h 괄호 g 합성 f 괄호 x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식의 형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괄호를 다 풀어서 하나씩 계산한 거와 같다. 자, 그럼 합성 우리 뒤에서부터 계산하죠. h 합성 g 그리고 괄호 fx가 됩니다. 자,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조건 써보면 h 괄호 g x가 x 플러스 4고요. h 괄호 g f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예요. 자, 이 두 가지씩 이용해서 뭘 구해야 돼요? fx를 구해줘야 f5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x가 들어가 있고 이 식에는 fx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x자리에 뭐만 대입해주면 돼요? 그쵸? fx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fx를 이 x자리에 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x가 뭐로 바뀌어요? fx로 바뀌겠죠. fx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어떤 거예요? 지금 fx를 대입한 식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결국 우변이 서로 같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와 fx 플러스 4의 식은 같다. 4 이항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가 fx다.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고 그때 함수가 f5는 5를 x자리에 대입해주면 된다.
계산해주면 25 더하기 20 마이너스 9 계산하면 36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f와 그 역함수가 같대요. 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때 상수 a 값을 물어봤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네요. 지금 fx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고 두고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그 풀이 방법은 해설지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함수와 그 역함수가 같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f를 합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우리 뭐가 나와요? 네,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는 뭐였냐? 바로 x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함수는 y는 x였죠. 기억나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뭘 활용할 거냐?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을 해봐야겠죠. f 바로 fx 그리고 fx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ax 플러스 2죠. 지금 뒤에서부터 합성은 f 바로 fx 지금 x 자리에 fx가 들어갔어요. x 자리에 fx를 일단 먼저 쓰면 ax 플러스 2죠. 얘를 x 자리에 대입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괄호 이 자리에 ax 플러스 2가 들어가고 뒤에 2가 있죠. 정리하면 a제곱 x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돼요. 자, 요 값이 뭐랑 같다고요? x랑 같아요. 그러니까 a제곱 x 더하기 2a 플러스 2가 x랑 같아야 돼요. x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a제곱은 x항의 계수 1과 같고 그리고 2a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상성이 없죠? 0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2차식을 만족하면서 또 1차식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경우에는 1차식을 먼저 구해요. 2차식은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얘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미지수에 대한 2차식, 1차식이 나왔을 때는 하나만 계산해준다. 1차식만 계산해서 바로 a 값을 구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a를 찾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a는 바로 마이너스 1,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합성함수의 값과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1을 기준으로 범위가 지금 1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달라지고 있죠. 함수가 다른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f 합성 f2를 구해볼게요. 요거 그러면 f가로 f2가 되겠네요. 자, 2는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에다가 함수식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2 대입했을 때 자기 자신 x가 나오니까 f2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2 나오네요. f2는 2. 자,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3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요게 관건이죠. 선생님이 작년에 정말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역함수를 구해서 함수값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거의 드물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항상 미지수로 두고 얘를 원함수에서 찾아라 라고 했죠. f 인버스 b가 a면 반대로 fa는 b가 된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라 했어요? 바로 그 정의 간단하게 써볼게요. fx가 y인 함수값을 가질 때 f 인버스 y는 그쵸, x의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면 일단 미지수로 둬요. a로 둘게요.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는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함수에서 우리가 a를 구해주면 이제 문제는 끝난다. 근데 여기 함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에다 a를 대입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어요. 물론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지만 좀 쉽게 보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오니까 여기에 y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1보다 큰 양수, 그거랑 같은 양수.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고 a의 함수값을 아래 함수에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a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 마이너스로 전체 곱해주면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가 1보다 작으니까 누구밖에 안 돼요? 네. 그쵸.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답이 없다고 지금 당황하면 안 되겠죠. 지금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값을 더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얼마? 1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함수 단원의 문제 풀이는 그렇게 길지 않죠. 잘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 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